여러분 진짜 큰일 났습니다. 지금 XRP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엄청난 예측이 하나 나왔는데요. 바로 XRP 하나의 가격이 무려 47만 3천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6억 원이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이야기일까요? 최근에 한 분석가가 내놓은 전망인데 그 근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 그러니까 부동산, 주식, 채권, 금 같은 것들의 총가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중에 단 10%만이라도 리플의 XRP 원장 위에서 토큰화가 된다면 XRP 가격이 47만 3천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이 소식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드디어 XRP가 세상을 지배하는구나, 지금이라도 전 재산을 넣어야겠다 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과연 이 주장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달콤한 꿈에 불과한 신기루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문제, 전 세계 자산의 토큰화가 정말로 XRP 가격을 수억 원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 주장의 허와시를 아주 샅샅이 그리고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XRP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자, 그럼 그 분석가가 47만 3천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어떻게 계산했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여기에 바로 시장가치 승수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시장에 새로운 돈이 1달러 들어왔을 때 해당 자산의 전체 시가총액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예를 들면 500달러가 오르는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XRP의 경우 이 승수가 대략 500배 정도로 추정되니까 이걸 기반으로 계산을 한 거죠. 전 세계 자산의 10%가 XRP 원장으로 들어온다. 그 가치가 수천조 달러에 달할 테니 여기에 500배를 곱하면 XRP 시가총액이 천문학적으로 커지고 개당 가격은 47만 달러를 훌쩍 넘긴다. 이게 바로 그 주장의 핵심 논리입니다. 와, 정말 그럴듯하게 들리죠? 하지만 여기에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계산은 시장가치 승수라는 개념을 완전히 잘못 적용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승수 효과는 오직 시장에 새로운 돈이 들어와서 XRP를 사고 팔 때만 적용되는 개념이거든요. 즉, 누군가가 정말로 돈을 들고 와서 XRP를 샀거나 가지고 있던 XRP를 팔아서 돈으로 바꿔 나갈 때 그 유입과 유출에 대해서만 가격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효과라는 거죠. 그런데 자산의 토큰화는 이런 과정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건 새로운 돈이 XRP를 사러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존에 있던 부동산이나 주식의 소유권을 디지털 증서, 즉 토큰으로 바꿔서 XRP 원장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에 XRP를 사려는 돈이 어디 있나요? 없죠. 그러니 토큰화된 자산의 가치 총액에 시장가치 승수 500배를 곱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토큰화된 자산과 XRP는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진짜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토큰으로 만들어서 XRP 원장에 올렸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강남 아파트 1호 토큰이라는 디지털 자산이 생긴 거죠.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삼성전자 주식을, 또 다른 누군가는 금괴를 토큰으로 만들어서 원장에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강남 아파트 1호 토큰과 삼성전자 주식 토큰, 그리고 금괴 토큰은 각각의 가치를 지닌 독립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이 토큰들이 XRP 원장 위에서 돌아다닌다고 해서 그 아파트의 가치 20억 원이나 삼성전자 주식의 가치가 갑자기 XRP의 시가총액에 합산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이메일도 보내고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지만 우리가 주고받는 이메일의 내용이나 영화의 가치가 인터넷망 자체의 가격이 되지는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XRP 원장은 이 모든 토큰들이 안전하게 기록되고 거래될 수 있는 기반 기술, 즉 땅을 제공하는 역할이고, XRP는 그 위에서 사용될 수 있는 여러 수단 중 하나일 뿐입니다. 수천조 달러의 자산이 토큰화된다는 것은 이 땅 위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빌딩들이 들어선다는 뜻이지, 그 빌딩 가격이 전부 땅 주인의 재산이 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토큰화가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아닙니다.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다른 겁니다. XRP가 진짜로 빛을 발하는 순간은 바로 이 수많은 토큰들이 서로 거래될 때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가진 강남 아파트 1호 토큰을 팔고 그 돈으로 금고의 토큰을 사고 싶다고 해봅시다. 이때 두 사람 사이에 직접 거래를 하려면 복잡하겠죠. 가치도 다르고 신뢰의 문제도 있으니까요. 바로 이 순간 XRP가 브릿지 자산, 즉 중간 다리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거래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제가 가진 강남 아파트 1호 토큰을 XRP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XRP를 금고의 토큰을 가진 사람에게 보내주죠. 그럼 그 사람은 XRP를 받고 저에게 금고의 토큰을 넘겨줍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와 금이라는 전혀 다른 자산이 XRP라는 단일한 중간 매개를 통해 아주 빠르고 저렴하게 교환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 거래 과정에서 실질적인 XRP 수요가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아파트 토큰을 XRP로 바꾸기 위해 시장에서 XRP를 매수해야 하고, 금고의 토큰 판매자는 나중에 그 XRP를 다른 자산으로 바꾸거나 현금화할 수 있겠죠. 이렇게 수많은 토큰화된 자산들이 AXRP를 중간 다리로 삼아 활발하게 거래되기 시작하면 AXRP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큰화가 XRP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메커니즘이지, 단순히 자산이 원장 위에 올라온다고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자산을 거래할 때 HRX를 중간 다리로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XRP 원장 위에서는 XRP 말고도 다른 자산을 중간 다리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달러나 원화 같은 실제 화폐의 가치가 고정된 코인들이죠. 예를 들어 USDC나 USDT 같은 것들입니다. 만약 제가 강남 아파트 1호 토큰을 팔고 그 대가로 XRP가 아닌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USDC를 받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거래는 강남 아파트 1호 토큰에서 USDC로, 그리고 이 USDC로 다시 금고의 토큰을 사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거래 역시 XRP 원장 위에서 일어나긴 하지만 정작 XRP 코인은 이 과정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경만 한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수백 수천조 달러의 자산이 XRP 원장 위에서 아무리 활발하게 거래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XRP가 브릿지 자산으로 선택받지 못한다면 XRP 가격에는 아무런 직접적인 영향이 없게 됩니다. 연기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XRP의 성공은 결국 얼마나 많은 거래에서 선택받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자, 이제 슬슬 안개가 걷히고 진짜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시죠? XRP의 가격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허황된 토큰화 가치 총량이 아니라 명확하고 실질적인 수요에서 나옵니다. 그럼 그 진짜 수요는 구체적으로 어디서 발생할까요? 크게 세 가지 엔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엔진은 방금 길게 설명드린 바로 그 브릿지 자산으로서의 반복적인 사용입니다. 전 세계의 토큰화된 자산들이 서로 교환될 때마다 HRP가 중간 다리로 끊임없이 사용되는 겁니다. 이건 일회성 매수가 아니라 경제가 돌아가는 내내 계속해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수요가 되겠죠? 두 번째 엔진은 담보 자산으로서의 활용입니다. 앞으로 XRP 원장 위에서 다양한 디파이, 즉 탈중앙 금융 서비스들이 생겨날 텐데요. 예를 들어 제가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제가 가진 XRP를 담보로 맡기고 스테이블 코인을 빌리는 식의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수많은 HRP가 대출 담보로 묶이게 되고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세 번째 엔진은 탈중앙화 거래소 DEX에서의 유동성 공급입니다. XRP 원장에는 이미 자체적인 탈중앙화 거래소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다양한 토큰들을 원활하게 거래하려면 누군가가 미리 XRP와 다른 토큰들을 묶어서 유동성 풀이라는 곳에 예치해둬야 하는데요.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가로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HRP를 이 풀에 묶어두게 됩니다. 이건 역시 시장의 유통량을 줄여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세계의 강력한 엔진이 쉴 새 없이 돌아갈 때 XRP의 가치는 비로소 내재적인 힘을 갖고 우상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토큰화된 자산의 규모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발생하는 실제 사용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토큰화는 XRP가 날아오를 수 있는 거대한 무대를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진짜 주인공이 무대 위에서 화려한 공연을 펼치게 만드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공급 감소와 기관 투자 유입입니다. 이것이야말로 XRP 가격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진짜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요가 아무리 늘어나도 시장에 팔려는 물량이 넘쳐나면 가격은 오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수요는 그대로인데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 공급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시장 진입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XRP 시장을 이끌어왔다면 이제는 차원이 다른 큰 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그냥 돈 좀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국가의 부를 운용하는 국부펀드, 수많은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책임지는 미국의 401k 같은 퇴직연금, 그리고 월스트리트를 지배하는 블랙록 같은 거대 자산운용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이제 XRP 역시 현물 ETF가 승인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죠. 만약 블랙록의 레리핑크 같은 거물들이 움직여 XRP 현물 ETF를 출시하게 된다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관들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처럼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사고 파는 플레이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 번 자산을 매입하면 최소 몇 년, 길게는 수십 년을 내다보고 장기 보유합니다. 즉, 이들이 사들이는 XRP는 시장에서 그대로 증발해버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수억, 수십억 개의 XRP가 이들의 금고 속으로 들어가 잠겨버리는 거죠. 시장에 돌아다니는 유통 공급량이 급격하게 마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관들이 XRP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무서운 공급 감소의 나비 효과가 시작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래소에 가면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의 XRP를 살 수 있죠. 하지만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매집을 시작하고 ETF를 통해 수많은 연금 펀드 자금이 유입되면 거래소의 XRP 재고는 점점 바닥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마치 거대한 깔때기 속으로 수많은 XRP가 쏟아져 들어가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빠져나오는 구멍은 아주 작아지는 것과 같은 모습이 연출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예전에는 100억 원의 돈이 들어와야 1% 오르던 가격이 유통량이 극단적으로 줄어든 상태에서는 단 1억 원의 매수세만 들어와도 1%, 5%, 10%씩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토큰화라는 거대한 서사 뒤에 숨어있는 진짜로 주목해야 할 XRP 가격 상승의 핵심 동력입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 자산의 10%가 토큰화되면 XRP 가격은 47만 달러가 된다는 주장은 시장의 작동 원리를 오해한 달콤한 환상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큰화된 자산의 가치가 XRP의 가격으로 직접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XRP의 미래가 어둡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훨씬 더 현실적이고 강력한 기대를 품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진짜 방정식은 이것입니다. 토큰화는 가격 폭등이라는 잘못된 공식은 이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리고 브릿지 자산으로서 실제 사용량 증가 플러스 기관들의 유입으로 인한 압도적인 공급 감소는 진짜 가격 폭등이라는 올바른 공식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수조 달러의 자산이 XRP 원장 위로 올라오는 것은 더 이상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XRP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거대한 운동장을 만들어줄 엄청난 기회입니다. 다만 그 기회를 현실로 만들고 우리의 자산을 폭발적으로 증식시켜줄 열쇠는 화려한 숫자 뒤에 숨어있는 진짜 수요와 공급의 역학을 제대로 꿰뚫어보는 눈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아마 대략적인 투자 전략이 생기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차트나 뉴스 몇 개 본다고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고민도 함께 생기실 텐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영상보다 빠르게 핵심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무료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투자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즉각적으로 공유를 받으실 수 있고요. 제가 보고 있는 차트의 기술적 분석도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혜택, XRP뿐만 아니라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핵심 종목들도 공유해드리고 있다는 건데요. 항상 XRP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셔야 한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한 종목에만 올인하는 집중 투자는 지양하셔야 합니다. 미래 전망이 우수하지만 아직 시장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저평가 수혜 종목에도 분산 투자를 하셔야 남들이 10%, 30% 수익을 얻을 때 2배, 3배, 심지어는 10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입장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서 구독을 눌러주시고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여기에 설문과 함께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폼이 나오는데요. 이 양식을 작성하시고 제출해주시면 바로 입장시켜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말씀드리지만 금전 한 푼 받지 않고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특히나 전화번호를 양식대로 입력하지 않으시면 초대가 불가하기 때문에 꼭 확인 후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